예, 안녕하세요. 예, 제가 참새입니다. 오랜만에 녹화를 해서 좀 긴장이 되는데요. 어, 제가 6월 달에 마지막으로 방송을 하고 지금 이제 10월 달이 됐는데 그동안 뭐 하고 지냈냐고 하면은 책 쓴다고 좀 방송을 잘 못했어요. 팟캐스트도 못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책을 한 권 완성을 했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출판사하고 컨택 중이긴 한데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. 예. 어쨌든 지금은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다니고 있었던 그 맥도날드도 주말 알바였었는데 그것도 그만두고 지금 완전 백수로 예, 돌아왔습니다. 어, 지금 이제 취업을 알아보고 있어요. 최소한의 제가 일을 하면서 그리고 좀 이렇게 방송도 하고 팟캐스트도 하고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싶어서 좀 직장을 알아보고 있는데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알아는 보고 있어요. 워크넷이나 뭐 잡코리아 같은 데다 이력서를 등록하고 기다리고 있어요. 거기서는 이력서를 등록하면은 또 연락이 오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물론 뭐 기대는 안 하지만 예. 어쨌든 제가 지금 근데 상황이 좀 애매하게 됐어요. 왜냐면 그 처음에 맥도날드 그만뒀을 때는 제가 백화점에서 발레 파킹 아르바이트를 할 거라고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만뒀는데 그 거기는 항상 상시 모집이라서 당연히 사람을 구할 거라고 생각했었던 거죠. 근데 제가 거기서 면접을 보고 발레 파킹 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잘못됐구나. 제가 뭐 그 작년에 그 백화점에서 일을 했을 때 사고를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. 혹시 뭐 벤츠를 한번 끌고 먹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것 때문에 그러나? 아니면 거기에도 이제 사람이 다 찼나? 그러니까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찝찝하게 제가 예,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.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서 그 9월달에 추석이었잖아요. 그 추석 때 친척들 만나면서 뭐 난 직업 없다, 너는 어떠냐,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육촌 동생이 있었어요. 육촌 동생이 자기가 일하는 데가 있는데 되게 일이 편하다. 뭐, 그, 거의 라인이 자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직접 몸을 움직이는 일이 아니라 뭐 검사하는 일, 이렇게 단순한 업무만 하면 되고 또 시간도 상교대라서 되게 느슨하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교대라면은 8시간만 일을 하면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아침, 오전에 뭐 한 8시 뭐 이렇게 시작하면 오후 3시쯤 돼서는 끝나는 일이죠. 예. 그렇게 이제 3조 상교대니까 8시간. 뭐 첫째 주는 주간, 둘째 주는 뭐 석간, 뭐 야간도 있겠죠. 어쨌든 8시간 하면은 시간이 남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뭐 이렇게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했어요. 물론 공장에는 제가 가기 싫었어요.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좀 괜찮겠다 싶어서 했는데 분명히 된다고 했었는데 그 친구가 반장이라서 된다고 했었는데 또 갑자기 안 된다는 걸 12월 달까지는 인원 충원 계획이 없다고 회사에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아 그때 제가 아 이게 제가 좀 만만하게 봤구나. 저는 그 일을 하러 나오면 항상 일자리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나의 자만이었구나. 이렇게 두 군데 다 떨어지고 나서부터는 와 이거 좀 찬밥도 막 가릴 때가 아니구나. 그런 생각을 했죠.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며칠 전 제가 독서 모임에 어떤 한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도 대기업에 다니는데 예전에는 그런 단순 노동자들을 많이 뽑았대요. 근데 지금은 또 몇 년 전과 또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라인이 다 자동화 되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단순 노동자는 안 뽑는데요. 그냥 기술직을 많이 뽑는데요. 기술직. 근데 제가 뭐 기술은 없고 지금 38살인데 제 전공을 살려서 취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어중간한 거죠. 그러니까 이력서를 넣어도 제대로 안 되고 하여튼 그래요. 제가 이 상황에서는 그냥 마음 한편으로 약간 기다리고 있었던 거는
그냥 그 제가 책을 썼으니까 출판사 어디 한 군데에서라도 연락이 와가지고 황원식님 우리랑 계약합시다 이래서 계약금 딱 100만 원 주면 제가 그걸로 제 친구랑 통닭 사 먹으면서 좀 버틸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. 지금은 이제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죠. 경제적 상황이 안 좋아요. 그 어느 순간부턴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. 제 재정 상태가 이거 어떤 건지 아시죠? 돈을 벌어도 자꾸 마이너스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또 일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는 안 구해지고 막 좀 그래요. 근데 뭐 그렇게 압박을 받지 말자. 쫄면 안 돼. 심리적으로만 쫄면 안 된다. 이런 마음을 항상 가지려고는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거는 제가 아직까지도 신문사에 글을 기고해서 원고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작은 돈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큰 돈이라서 버티고 있는 거죠. 네. 저도 좀 웃긴 것 같아요. 상황이 되게 이렇게 안 좋은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일자리를 알아보면 공장에서 하는 2교대 같은 거는 제가 원서를 안 넣거든요. 왜냐면은 너무 빡실 것 같은 거예요. 2교대면 12시간 근무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끝나고 나면 정말 진짜 기진맥진해서 진짜 쉬었다가 그 다음에 또 일하러 가고 또 이력서를 넣으려고 보면은 좀 내가 이거는 좀 빡시겠다 싶은 거는 또 제가 안 넣으려는 거예요. 같은 이유죠.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제가 저는 약간 제 최소한의 희망사항이 여가 시간에 이렇게 뭐라도 방송이라도 하든지 좀 준비해가지고 하고 싶은데 그런 거까지는 안 되니까 지금은 그냥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어요. 그래서 혹시나 여유 시간을 가지면 조금이라도 가지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런 거를 좀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어쨌든 그래요. 예. 근데 제가 이번에 그 책을 썼다고 했잖아요. 근데 그 책의 요지가 이런 거예요. 지금 제가 상황이 되게 안 좋지만 결국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멘탈을 잡고 정신적으로 극복을 하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. 제가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. 제가 법륜 스님 강의를 항상 들으면서 뭔가 한 게 깨달은 게 지금 내 상황이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중요하구나. 그걸 좀 많이 느꼈거든요. 그 빅터 프랭클이라는 그 철학자는 그 심리학자죠. 그분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중요한 건 일어난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보는 나의 태도다. 뭐 비슷한 말들이 많죠. 에픽테토스 이런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, 법륜 스님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보면은 나한테 좋은 경험이 되지만 부정적으로 보면은 그 상처가 된다.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거를 또 긍정적으로 보면 나한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.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제 책에서도. 저는 항상 2014년도부터 하는 게 있어요. 그 매일 감사일기를 쓰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지금 매일 쓰진 않아요. 근데 오랜 시간 동안 되게 매일 썼죠. 지금도 계속 쓰고 있어요. 거의 매일 쓰는데 너무 피곤한 날은 좀 생략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매일 쓰고 있고 항상 그게 나를 계속해서 붙잡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좀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. 매번.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감사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한번 적어봐라. 그러면 좀 에너지가 날 것이다. 그런 이야기를 해요. 제가 예를 들어서 감사일기 쓴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어제 썼던 거거든요. 한번 감사일기를 쓰면 제가 총 5가지를 써요.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.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오늘 도청에 구직 신청하러 같이 따라가준 제 친구에게 감사합니다. 어딜 가든 같이 가주는 친구가 있음에 정말 감사합니다. 상황이 어렵지만 지금 저와 비슷한 처지였던 백수가 있다라는 거. 웃긴 건 좀 이거
뭐 경제가 안 좋다 하지만 나한테만 안 좋은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안 좋고 그 어려움을 좀 공유할 수 있다라는 장점, 네, 서로의 마음을 알잖아요, 우리끼리는. 그런 친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런 어려움이 없었다면은 경험하지 못했을 이 상황이겠죠.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저는 감사하게 쓰는 게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. 생각을 바꾸면은 또 기분도 달라지고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내서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뭐 두 번째 쓴 게 요즘 뭐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합니다. 언제 이렇게 해보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좋고 또 생각보다 취업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. 이게 왜 취업이 힘든데 왜 감사하냐 하면은 예전에는 그냥 일을 했을 때는 뭐 바깥의 상황을 모르니까 취업이 힘든지 모르잖아요. 그럴 때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좀 짜증을 내고 좀 그런 상황들이 많은데 만약에 내가 이제 지금 어떤 다른 일을 한다면은 뭐 상교대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면은 아, 이 일도 되게 구하기 힘든 일이고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겠죠. 그러면은 조금 더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구직 활동 기간이 없었다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고. 그러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도 좋은 상황이다라고 또 이렇게 생각을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거죠. 그게 뭐 재밌다라고 생각하면 재미있고 재미없다라고 생각하면 재미없는데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요. 예. 그리고 3번이 이제 도청 공무원이 우리가 아직 젊다고 위로해 주어서 감사합니다. 앞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. 제가 나이가 38살인데 그분께서 저희한테 젊다고 하시더라고요. 이거 상대적인 건데 사실은 38살이란 나이가 참 서러운 나이인 것 같아요. 1년 1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도 있지만 또 1년 1년이 정말 큰 변화하는 것 같아요. 외모도 많이 변하고 체력도 많이 변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변한다는 게 1년 1년 다 느껴져요. 그래서 또 30대 초반에는 모르던 거 20대 때는 전혀 모르던 서러움 같은 게 조금씩 느껴지는 나이. 예.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만 생각을 하면은 좀 우울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것도 계속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30대 나이에는 20대 때 가지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경험과 시야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. 그렇게 따지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 도청 직원의 말 맞다나 아직 우리가 젊은 나이라고 했는데 진짜 어떤 일이든지 일단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뭐 경험도 있으니까 또 생각해보면 어렸을 적 하고 생각해보면 되게 철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의 자신이 좀 성장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뿌듯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. 어쨌든 그렇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뭐 또 책이 꾸준하게 팔리고 있고 도민일보에서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저한테 일감을 몰아주어서 감사합니다. 덕분에 돈 걱정을 조금 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런 내용인데 찾아보면은 자기한테 긍정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고 참고로 제 책 공황과 불안의 극복 이게 제 책입니다. 이거 또 어제 한 권 팔렸더라고요. 한 권 팔리면은 저한테 오는 게 한 2,000원 정도 되는데 생각해보면 그 돈도 되게 감사하고 그 기사를 한 개 썼을 경우에 저한테 10만 원이 들어오는데 한 달에 세 번 정도 돈이 들어와요. 2, 30만 원이죠. 근데 그것도 되게 감사하고 이렇게 백수인 저지한테서는 어쨌든 그렇고 이제 마지막으로 5번째 적은 게 이제 택시 자격증을 딸 생각인데 뭐 이런 체험을 할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합니다. 뭐 장애인 콜택시 기사도 신청해 볼 건데 뭐 재밌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구직 활동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경험들에 대해서 감사한 거죠. 이런 한마디로 이게 정신승리법이죠. 예. 이런 활동들을 계속하고 감사일기를 적고 또 감사일기 적은 걸 가지고 명상도 합니다. 명상하는 거는 저는 좀 감사 명상이라 해서 일단은 좀 호흡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일기에 적었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그러면은 정서적으로 자기가 되게 탄탄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.
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좀 심심할 때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뭔가 자기 자신한테 흥미거리가 있으면 아마 거기에 몰입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 인생이 너무 심심하거나 뭐 할 일이 없다 이럴 경우에는 마치 괜히 이런 거 있잖아요. 막 그 사람들이 막 괜히 싸움 걸듯이 제 심심하니까 괜히 막 그렇게 하듯이 부부 사이에서나 연인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겠죠. 좀 그런 거 비슷한 것 같아요. 이 불행이라는 거는 그냥 그렇게 찾아오는 건데 내가 자신이 좀 더 재미있거나 관심 가질 만한 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야 그런 게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. 부정적인 감정들이.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. 그 과정에서 감사일기를 좀 적어보시는 게 어떨까?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. 예. 저도 감사일기를 계속 적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시면 정말 좋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제가 이 방송에서 댓글로 감사일기를 달 건데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관심 있으시면 저처럼 한번 감사일기를 한번 적어보지 한 가지라도 감사한 거에 대해서 좀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고 제가 최대한 방송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겠어요. 네, 이제는 책을 안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콘텐츠에 집중해서 저는 인문학 콘텐츠 하고 있고 책 그리고 뭐 긍정적인 것들, 감사일기, 인문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콘텐츠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.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